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단타로 10% 수익낼 후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간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었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유럽 시장도 좀 많이 빠져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시초가가 좀 낮게 시작을 했는데, 뭐 오늘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특별히 매도하거나 뭐 그렇게 어떤 특별한 매도 주체는 없었던 하루였고요.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은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혹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이 사실 그래요. 그 지수의 영향을 그래도 좀 덜 받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수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많이 있죠.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테마성이 확실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 영향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영향권 아래 없는 종목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수 체크를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먼저 1번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그 밑에 작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이 좀 빠진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오늘 흐름상으로 보아서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반등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은 좀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뭐 하루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것도 뭐 일단은 예상인데 혹시나 뭐 변수가 생겨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변수와의 싸움이죠.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고 변수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종목 넘어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원전 관련주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전산업 역시나 오늘 좀 좋은 흐름 이어졌고요. 오늘 윗꼬리가 생기어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일단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나쁘지 않게 끝났고, 한전산업보다는 그동안 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었던 종목이었던 이제 한전기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3, 4월 달서부터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한전산업이 더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한전기술이 다시 이렇게 앞서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전기술이 좀 많이 올랐네요. 자, 그러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조정 구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정 구간이 나오면 참 매수 기회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세게 움직여서 좀 잡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 종목을 멤버십 종목으로 좀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뭐 내일까지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보성폐화학텍도 오늘 좀 3% 5% 시초가 3% 장중 5%까지 6%까지 상승했는데,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구간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매집 흔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생겼고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다 매집해놓고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안 가는 차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차트 많이 돌려보시면 윤석열 관련주들도 그런 종목들이 꽤 있고,
항상 이런 패턴의 차트가 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만약 해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요 어떤 흔적들은 추후 상승을 위한 차트의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지만 물론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그렇게 봐야겠죠. 주식에서 일단은 방향성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충분히 상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눌린 모습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얘가 매집이 덜 끝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좀 오를 가능성보다는 좀 더 이렇게 눌린 이후에 어느 시점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보성 파워텍이 원전주이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 움직이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야 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얘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한 한전산업, 한전기술, 서전기전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데 보성 파워텍도 당연히 이제 압박감이 들어오겠죠. 너도 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근데 어느 시점에서 주식이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얘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 동안에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매매하시는 게 낫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성 파워텍 이외에 좀 잘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서전기전도 굉장히 센 편이에요. 서전기전도 좀 세고, 한전산업 이런 것도 세고, 우진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좀 세게 움직였죠. 오늘 거의 상한가가 가까이 갔죠. 오늘 상한가까지 갔고, 그리고 우리기술도 좋았고요. 때문에 우리기술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죠. 얘도 쫙 눌리는 모습인데, 아무튼 계속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앞으로 재료가 워낙 좋아요. 왜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원전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계속 재료가 있을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테마예요. 자, 이루원 오늘 마이너스 출발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절묘한데 갈 것처럼 이렇게 딱 차트 만들어 놓고 딱 안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 박스권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박스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박스권 가격보다는 지금 여기가 살짝 높죠. 지금 가격이 상단도 좀 더 높고 아래쪽도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여기서 몇 개가 있었죠. 요 상한가 이후, 상한가 마감은 안 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가 있었어요. 캔들이 9개가 있었으면, 자, 여기에도 조금 더 캔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 나왔어요. 한 4, 5개 쫙 여기서 깔리면 이쁠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쫙 올라가는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한신기계, 자, 역시 시초가 확 띄우고 아침에 쫙 올라갔습니다. 자, 아침에 쫙 올라간 이후에 딱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식 책들 찾아보시면 헤드앤숄더라는 걸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헤드앤숄더. 바로 이제 헤드앤숄더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고점 신호 이후에 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침에 여기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자리가 맥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리가. 여기를 깨면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익절을 하든 손절을, 이 자리에서는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깼다는 거는. 그리고 나서 쭉쭉 떨어지죠. 주식은 그래요. 저는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 짧게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 짧게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주가가 오른 이후에,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고 떨어졌을 때 또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스킬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전산업이나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가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수급이 몰려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한신기 같은 경우에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항상 터졌을 때, 그리고 10% 20% 양봉을 쳤을 때, 이런 자리 말고 고가권에서는 항상 거기가 매도 자리예요. 사실 혹시 이 종목을 만약에 이런 밑에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치면 거의 뭐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10% 20% 상한가 이후에 10% 20% 때는 항상 거기가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추후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휴 그렇게 뭐 그거까지 내가 상승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팔고 또 다른 종목 대응하면 되니까 항상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고 DJI도 지금 딱 3선 5선 딱 여기서 지지선 딱 저항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아침에 딱 그 정도만 가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했는데 장 막판에 좀 올렸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장 막판에 쫙 올렸죠. 내시초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마이너스 출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 이런 게 지금 바로 좀 트릭 비슷한 건데 막판에 이렇게 종가 올렸다라는 거는 내일 떨구기 위해서 올렸을 가능성이 좀 더 많거든요. 이 종가 올리고 나서 쫙 올라가는 경우는 경험상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도 좀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고 보시죠. 내일 얼마까지 떨어질지 그리고 떨어지는 지점도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점점 이제 바닥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최재형 관련주들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수요일이니까요. 내일 잘 대응해 주시고 내일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